2023년 2월 6일 티르키의 동남부 가지안테프 인근에서 티르키의 시리아 대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지진은 아나톨리아판, 아라비아판, 아프리카판 등 3개의 지라판이 만나는 지리학적으로 지진 핫스팟이라고 불리는 상업적 지점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가지안테프 지역을 보면 아라비아판과 아나톨리아판의 경계 부분에서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판의 이동 경로를 보게 된다면 아나톨리아판은 서쪽으로 진행하였고 아라비아판은 북쪽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동아나톨리아와 아라비아판에서 변환단층이 일어났음을 뜻합니다. 이는 변환단층의 에너지가 순차적으로 방출하는 것이 아닌 오랜 시간 축적되었다가 순간적으로 폭발되었기 때문에 그 피해가 컸음을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여진의 피해도 컸을까요? 티르키와 시리아 지진은 아까 말했다시피 아나톨리아판과 아라비아판의 변환단층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진원의 깊이가 얕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강한 지진의 여파로 그 주변의 단층이 파열됐습니다. 진원의 깊이가 얕고 주변 단층이 파열됐기 때문에 지진의 특성으로 인하여 여진이 크고 자주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과학자들이 티르키의 지역에서 큰 피해 지진이 발생하였음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지진이 발생하는 이유가 티르키의 시리아 지진과는 다릅니다. 대한민국은 유라시아판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지진 원인은 판 내부 지진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중생대 이후에 지각 변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대한민국의 단층이 형성되었고 이는 현재 지진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단층이 형성된 곳 중에 단층의 밀도가 높은 부분이 지진 발생과 큰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해 반대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단층 중 공주 단층과 금왕 단층 등은 다층의 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소규모 지진만 일어났을 뿐더러 빈도수도 몇십 년간 3, 4회 일어난 것으로 소규모 지진만 일어났을 뿐더러 빈도수도 몇십 년간 3, 4회 정도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 지진 발생 요인이 단층 밀도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진 밀도와 단층 밀도가 모두 높은 것이 큰 규모의 지진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임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단층을 건드리는 요소도 있어야 하는데요. 아까 말했듯이 우리나라는 유라시아판 속에 위치해 있고 경계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닌 판 내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남부에서는 필리핀판이 밀어붙이고 있고 또 동부에서는 태평양판 및 필리핀판이 섭입합니다. 그로 인해 압축력이 작용하게 되는데 대한민국은 그 압축력과 진동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압축력과 진동은 대한민국의 판 내부의 변형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단층을 건드릴 뿐더러 판 내부의 변형을 일으키기 때문에 지진을 발생시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지진과 티르키의 시리아 지진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대한민국의 지진은 중생대 이후 형성된 단층과 태평양판과 필리핀판의 섭입으로 인한 진동과 압축력으로 인한 판 내부 변형 및 단층 변형으로 지진이 발생을 하고요. 티르키의 시리아 지진은 아나톨리아판과 아라비아판의 변환 단층으로 인해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지진 특성상 지금까지 사상자가 1000명을 넘는 규모의 지진은 발생하지 않았고요. 티르키의 시리아 지진은 수많은 인명 피해로 주변 나라의 도움을 받아 점차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지역의 지진의 빈도수가 가장 큰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단층 밀도와 지진 밀도가 높은 지역을 살펴봐야 합니다. 울산광역시부터 영덕시까지 활성 단층으로 추정되는 단층이 길고 넓게 분포되었습니다. 이곳에는 일반 단층, 동래 단층, 양산 단층 등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울산광역시에서 영덕시에 이르는 지역에서 큰 규모의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